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한 온천마을의 하천에서 기준치의 약 159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NHK에 따르면 지난 6일 미쓰이물산의 자회사인 미쓰이 석유개발이 개발하고 있는 홋카이도 란코 마을의 굴삭 현장 의무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1590배나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비소는 피부와 폐, 심혈관계 및 신경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시발점은 지난 6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미쓰이 석유개발은 홋카이도 란코 시정에서 지열발전 조사를 위해 땅을 파들어가는 굴착 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열에너지는 태양열, 풍력, 수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하나이지만 지하굴착을 통해 지열 설비를 설치해 이를 통해 가정이나 공공건물의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미쓰이 석유개발이 땅속 깊이 약 200m까지 우물을 팠을 때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다량의 수증기가 분출하기 시작했고 인근 하천의 색깔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놀란 홋카이도 란코 마을 주민들은 하천을 통해 황화수소 중독 등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당국이 이 지역 의무를 검사해 본 결과 기준치의 1590배, 최고 2700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쓰이 석유개발의 지열 발전 조사 현장에서 수증기 분출이 일어난 직후 현장에 있었던 한 여성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입원까지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쓰이 석유개발이 시추 과정에서 무언가 강력한 유해물질을 건드렸고 이것이 지표면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일본 내에서조차 환태평양 부리고리에 위치해 있어 1년에도 몇 차례씩 화산이 폭발하고 수없이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미쓰이 석유개발이 시도하고 있는 지열발전 현장 조사가 과연 타당한지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쓰이 석유개발은 8월 중순까지는 새어나오는 증기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지열발전을 전력으로 환원하려고 어지간히도 땅을 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쓰이 석유개발은 에너지개발 기업 쉐브론과 함께 일본 홋카이도에서 밀폐형 지열사업 시범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밀폐형 지열 기술은 지열을 활용해 지상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하 지표에서부터 지하까지 열을 전도하는 지중열 교환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달리 온수나 증기를 지하 수저 수지에서 직접 끌어올릴 필요가 없게 되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에 적용하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쓰이 석유개발은 쉐브론과 함께 일본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 시험 결과를 토대로 세계 각지에서 상업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열발전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발전소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조차 땅을 파들어가 보지 않는 한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발암물질이 1590배나 검출된 홋카이도 온천 사태와 같이 미쓰이 석유개발과 같은 사업자들이 땅을 파들어가 지열발전을 하려는 지역 대부분은 국립공원 아니거나 전통적인 온천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굴삭 작업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발암물질이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과 하천은 지역 주민들의 수질은 물론 일본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온천들의 수질에까지 영향을 주기에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홋카이도 온천마을의 물에서 엄청난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지만 현재까지 미쓰이가 내놓은 방안은 그저 굴삭 현장 의무를 수도와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늪에 방출할 계획이란 것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버리고 보는 습성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여전히 수증기는 분출하고 있고 이 수증기에도 비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쓰이 석유개발도 인정했는데 비소가 포함된 수증기들이 지표면을 뚫고 땅으로 스며드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자세한 대응 방법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석유 시추를 위한 과도한 굴삭 작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작년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도시 내 석유 시추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시의회가 새로운 유정 개발을 금지하고 수백 개 기존 유정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인데요. 이번 조치는 석유 시추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오염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을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LA 시민단체들은 유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흑인과 라틴계 주민들, 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LA 유정 폐쇄는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 등에 이어 미국 행정당국이 석유 시추를 금지한 세 번째 사례였고 화석연료 사용에서 탈피하려는 캘리포니아주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광산 및 석유개발 회사들의 무분별한 시추로 인한 소송은 그동안 세계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전 현직 직원 12명은 자신들이 근무했던 오렌지 카운티 한 빌딩에서 나온 유해성 화학물질 탓에 혈액세포수 이상, 유산, 우울증, 자가면역 질환 및 출산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중 한 직원은 2002년 아들 케빈이 구조적 뇌이상, 심각한 발달 지연, 발작 및 간질, 폐질환 등을 갖고 출생했으며 당시 그녀는 환기가 되지 않는 붉은 방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사용하기 전 그 건물 부지에는 석유 시추 드릴 장비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었고 원고들은 이 업체가 토양을 유독물질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카운티가 건물을 매입하고 3년 뒤 실시한 토양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 물질인 퍼클로로에틸렌이 주정부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600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하천과 토양 오염이라면 미쓰이 계열사들은 이미 일본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1910년 일본 도야마현 진즈강 하류에 사는 주민들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카드뮴 중독에 의한 공해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의 풍토병쯤으로 여겨졌던 이 병은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일본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해병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타이병입니다. 일본 도야마현 진즈강 하류에 살던 주민들의 이타이병을 정확히 규명한 사람은 의사 하기노 노보루와 오키야마 대학 고바야시 준 교수였습니다. 환자의 신체 조직에서 고농도의 납과 아연, 수천 ppm에 달하는 카드뮴을 확인한 하기노와 고바야시는 이 병이 진즈강 상류 50km 지점 가미오카에 있는 미쓰이 금속광업에서 배출한 카드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시 미쓰이 금속광업은 비타민 D 부족이 원인이라며 이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려 1968년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미쓰이 금속광업의 카드뮴을 이타이병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후 환자들은 미쓰이 금속광업을 법정에 제소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71년 도야마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카드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타이병 사건은 19세기 말 아시오 광산권에 이어 일본이 경험한 또 한 번의 광산 폐수로 인한 환경재난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전쟁 준비를 위해 수많은 곳에서 납, 아연, 구리를 채광했으나 광산과 재련소에서 나온 폐수와 폐기물은 자연에 그냥 버렸는데요. 이후 전쟁이 끝나 광산의 채산성이 없어지자 폐광을 그대로 방치했고 전쟁 후에는 산업화로 카드뮴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과거에는 광산 주변 시골에만 국한되었던 오염이 도시로까지 번져 이타이병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미쓰이의 자회사인 미쓰이 석유개발이 또다시 일본 내에서 지열 발전조사라는 명목으로 땅을 파다가 발암물질을 홋카이도 란코마을 온천지역 하천에 유출시키는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현재 미쓰이는 자회사로 석유개발뿐 아니라 해양 플랜트 회사 미쓰이 해양개발도 두고 있는데요. 이들의 시추 실력과 과거의 전력으로 볼 때 브라질 심해 유전인 세피아 유전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이들의 시추 작업이 과연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